나이트에서 여자를 만나서 원나잇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자가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남자는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만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락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소형 호텔에 있을 때 실제 성범죄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키 작은 남자분이셨어요. 키 큰 여자분을 등에 업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긴 생머리신데 남자 등에 업혀서 완전 100% 늘어진 채로 들어오셨어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제대로 업지도 못하셨어요. 등에 업힌 여자분이 완전 정신을 잃으셔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힐 뻔 하셨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함께 부축해서 객실로 입실하셨습니다. 그 남자분은 여자분과 같은 객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먼저 퇴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어제 업혀온 그 여자분이셨어요. 말씀도 굉장히 교양 있고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제 어떻게 모텔에 왔냐라고 물으시길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엉엉 울진 않으신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시더라고요. 회사 동료인데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왔다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어디 가도 술을 잘 마시지 않아서 취할 일이 없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해서 보여드렸더니 카메라로 찍으셔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만약 고소했다면 남자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한 변호사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헌팅 포차에서 남자가 여자 옆에 앉아서 귓속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나이트클럽에서 남녀 3쌍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했대요. 근데 산 넘어 산은 한 쌍이 뭐 손을 잡고 애정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쌍은 더 수위를 높여서 끌어안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산 넘어 산 게임에서 한 쌍이 손에 뽀뽀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커플 남자가 여자 볼에 뽀뽀를 했대요. 근데 마침 그 여자분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룸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볼에 뽀뽀한 남자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말하면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합의하에 게임을 한다는 녹취를 딴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꽃뱀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꽃뱀이라고 하면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모텔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모텔을 갈 때도 녹취를 해서 쌍방 동의하에 모텔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근거를 남기는 게 현명합니다. 요즘 모텔을 무대로 꽃뱀들이 활기를 칩니다. 여성분이 성범죄 관련 고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소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은 여성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만약 모텔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꽃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4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녹취입니다. 만약 모텔 객실에서 둘만의 공간에서 여자가 나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녹취 자료에 그런 대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톡 내용이에요.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둘이 어떤 사이인지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텔 CCTV입니다. 강제적으로 모텔에 데려간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성이 결제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적극적으로 함께 온 거다 라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취했을 때 나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법적 공방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증거를 들이밀고 한쪽에서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말로만 싸워야 하기 때문에 훨씬 남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내가 결백함을 입증하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꽃뱀에게 당했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함부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남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거기에 맞는 처벌과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악의적으로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면 적당히 해결하자, 얼마면 합의할래?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미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훨씬 더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최대한 하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 사귀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꽃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대화를 녹취해라. 두 번째는 카톡 내용을 보관해라. 세 번째는 모텔 CCTV를 확보해라. 네 번째는 여성이 모텔 요금을 결제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텔에 가서 CCTV를 요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근데 태도가 공손하지 않으면 직원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객이 제3자가 카메라에 찍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모텔을 갔는데 누가 CCTV로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CCTV를 요청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